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14일 인사드립니다. 총선을 앞둔 여의도 정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핵심 참모를 지냈거나 아니면 장차관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낸 인물들 얼마나 많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까, 그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이철규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까지 불리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공관위원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모든 공천은 나와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상의해서 한다. 그리고 당은 내가 이끈다.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이나 아니면 장차관 출신들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당선 공천을 받는 것은 아니죠. 경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난관들도 있는데 어쨌든 관심사는 몇 명이나 국회에 입성을 할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어느 지역에 가느냐가 지금 상당히 초반전이기 때문에 공천 포석을 놓는 단계라서 이 대통령실 출신이나 아니면 장차관들 어떤 지역에 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때 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편한 지역구를 골라서 뭐 쇼핑을 한다, 지역구 쇼핑한다 이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편한 지역구 갈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대통령실 35명이 어디로 갈지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또 따로 집계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35명이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1월 11일이 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죠. 그때까지 35명이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고, 장관, 행정부 장관을 지낸 인물 중에서 장관급 10명이 사퇴를 했고, 차관이 7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명. 그러면 일단,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 장관 차관 합해서 52명이 출사표를 지금 던지는 격입니다. 여기서 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몇 명은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사퇴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함될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 파악된 것은 52명, 딱 50명 정도다, 50명 남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청와대에서만 2020년 총선에 40명을 출마시켜서 19명이 당선됐죠. 그때도 뭐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대통령실 35명, 장관, 차관 합해서 17명, 그래서 52명이 그 출마를 하는데, 현 상태로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출마하느냐. 이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하면은 일종의 제살 깎아 먹기가 되죠. 그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데는 어차피 국민의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또 다른 여당 후보가 가는 겁니다. 그 제살 깎아먹기 이런 그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지역구가 아니고 민주당 현역이 있는 지역구 가는 경우, 이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험지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현역이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 구분도 있지만 또 하나, 영남이냐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남은 대체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뭐 25개 전부 다 국민의힘이고, 부산, 울산, 경남도 거의 대부분은, 대다수는 이 민주당도 몇 사람이 있지만은 대다수는 국민의힘이 유리하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 대통령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가느냐,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으로 가느냐, 또 하나 영남 지역으로 가느냐, 비영남 지역, 성부처인 수도권이나 충청으로 가느냐. 자, 이것을 한번 짚어볼 텐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지금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 상당수가, 대다수는 아닙니다. 가반 정도가
이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 이 시연 2명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중에서 편한 곳이면 어디죠?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 거기 가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밀어내겠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공천 경쟁도 다 해야 되지만은 본인들 생각은 그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국민의힘 간판을 내가 달겠다. 비켜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영남으로 가는 건데 영남도 대부분 현역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반 정도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35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김원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렇게 3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1급 비서관이 한 9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검사 출신 주진우 검찰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을 포함해서 9명의 비서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2급 선임 행정관 그리고 상급 행정관 합하면 23명. 자, 이렇게 35명인데 출마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 누가 현역 국회의원을 있는 곳에 출마하느냐를 따져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19명이 출마를 합니다. 19명. 35명 중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35명 중에서 국민의힘 지역구에 19명이 출마를 합니다. 54%죠. 절반이 조금 넘죠. 민주당 지역, 그러니까 험지에 출마하는 사람은 13명, 35명 중에서 13명, 그 다음에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자, 이렇게 되니 이 국민의힘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하는 곳이, 절반이 넘고,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보다 한 6명이 더 많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 거기 가서 경쟁하겠다. 우리 핀끼리 경쟁하겠다죠. 자, 지역을 보면은 대통령실 35명 중에서 대구 경북에 출마하겠다. 8명. 부산 울산 경남에 출마하겠다. 6명. 합하면 영남에서 출마하겠다가 14명인데 35명 중에서 영남, 편한 곳으로 분류되는 영남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딱 40%. 10명 중에 4명은 나 수도권 이렇게 거칠게 싸워야 되는데 힘들게 싸워야 되는데 거기 안 가. 영남 갈 거야. 이게 14명입니다. 40%. 특히 이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석비서관, 그러니까 행정관을 제외한 수석비서관, 비서관이 12명인데 말씀드린 대로 장관급 수석 3명, 1급 비서관 9명 해서 12명인데 이 12명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가겠다가 딱 절반, 50%. 절반은 국민의힘 현역 지역에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핵심 참모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그리고 영남에 가겠다도 12명 중에서 5명. 자, 그래서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을 지낸 참모들은 좀 더 험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관보다. 그런 지적도 나왔지만 현재 상태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수석비서관, 비서관들도 행정관급들과 마찬가지로 영남에 가겠다가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역에 가겠다. 한 절반 정도. 영남에 가겠다가 한 40% 정도. 10명 중에 4명 정도. 자,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 저번에 제가 대통령실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오늘은 장관, 차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차관을 지낸 사람 중에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17명입니다. 17명. 장관이 10명, 차관이 7명. 그런데 장관급 중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3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장관을 겸직하다가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출마를 하죠. 추경호, 권영세, 박진, 이 사람들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장관, 차관 17명 중에서 이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에 가겠다는 사람, 여기는 현역 국회의원 3명도 포함되죠. 자기 지역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사람. 그걸 가지고 포함하면은 여기도 9명입니다.
17명 중에서 9명이 국민의힘이 현역에 있는 자기를 포함 3명을 포함해서 거기에 출마하겠다가 그러니까 뭐 3명은 자기 지역구에 간다고 해도 6명은 장관 차관 지낸 사람 중에 6명은 현역 국민의힘 의원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그 본인 지역구 포함하면 9명으로 53%. 여기도 비슷하죠. 대통령실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도 비슷합니다. 영남에 출마하겠다가 17명 중에서 7명, 그래 41%. 10명 중에 4명, 영남에 가겠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양쪽을 종합을 해보면은 대통령실 플러스 장 차관 출마자가 52명이 되죠. 52명.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 이념을 전파를 하고 국회에서 그리고 입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제도화를 하는 정책들을 제도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52명입니다. 대통령실 플러스 장차관 합하면은. 자, 그런데 이 52명 중에서 현역이 국민의힘 지역에 가겠다. 그러니까 가서 밀어내겠다. 한마디로 밀어내겠다. 이 사람들이 28명입니다. 28명. 52명 중에서 28명. 54%죠.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 넘는 인원이 국민의힘 지역에 가겠다는 거죠. 아, 지역별로 봐도 이 영남에 가겠다. 영남 지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가겠다가 52명 중에서 22명. 42%. 10명 중에 4명. 자,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초반 임기에 용산 참모를 지냈거나 아니면 장관 차관을 지낸 사람들 중에서 험지로 좀 가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아직은 뭐 본인들의 의사입니다. 본인들이 여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죠. 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교통정리를 하겠죠. 아마 이철규 의원에게 역할이 있다면은 그런 역할도 지금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철규 공관위원에게. 국민의힘 지역에 가서 현역을 밀어내고 내가 자리를 차지하겠다. 28명, 54%. 영남 지역에 가겠다. 22명, 42%인데, 자, 여기에 비해서 용감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빼놓을 수가 없죠. 본인이 험지에 가겠다고. 아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여러 명이지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한 몇 사람 소개해 드리면은, 이 김원회 홍보수석을 했죠. 경기도 성남 분당 을에 가는데 원래 본인은 분당 갑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갑은 지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차지를 하고 있죠. 김원회 그 전 홍보수석은 그때 경기도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분당 갑 국회의원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거기 안철수가 차지하고 있으니 분당 을로 가려고 합니다. 분당 을. 경기도 분당 을은 과거에는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했던 지역이죠. 뭐 천당 밑에 분당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한번 거기서 그 치러진 보궐선거에 나갔죠. 그래서 그때 지금 국민의힘 결의 중진 대표까지 지낸 강재섭 의원을 꺾고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차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분당을이. 그리고 손학규 다음에 국민의힘 전하진 의원에게 한번 넘어갔지만 지금은 민주당 7인의 멤버 이재명의 핵심 척건 신복 김병욱 의원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김원회 홍보수석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희경 정무 1비서관 정무 1비서관은 어디를 도전장을 냈느냐. 경기도 의정부 갑 여기는 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성이죠. 지난번 총선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하고 오영훈 그 소방관 출신이죠. 민주당. 그런데 오영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번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험지죠. 험지. 거기에 전희경 정무일비서관은 출사표를 던졌고 전지현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는데 전지현 변호사는 경기도 구리 윤호중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거물급이죠. 거의. 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 비서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자, 윤호중. 여기에 이렇게 도전하는 대통령실 출신들도 있습니다. 장관 차관 중에서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의 개항을 내가 가겠다 선포해 놓은 상태죠. 박민식 보훈부 장관, 영등포의 민주당 중진 김민석에게 도련장을 던졌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지냈죠. 천안갑에서 민주당 문진석과 리트 매치를 하겠다. 자, 이렇게 험지를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40명 정도가 40여 명이 출마를 해서 19명이 됐고 현역이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내각에 있던 사람도 몇 사람이 그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에 그 정권의 든든한 호위부대 역할을 했죠. 문재인 호위부대 역할을 하고 문재인의 좌파 이념을, 통치 이념을 계속 국회에 퍼뜨리고 관련 법도 만들고 했던 인물들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출신 19명이었습니다. 뭐 윤건영, 뭐 고민정, 김희경, 최강욱 뭐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이념 전파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이 국회에 포진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포진시키기 위해서 몇몇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옵니다. 물론 뭐 그럴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포진을 해서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간다. 그런데 전체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죠.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식물 대통령이 될 정도로 그 야당이 주도권을 다 가져가 버리는데, 전체 선거에서 지면은 주도권을 다 가져가 버리는데, 거기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국회에 전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국회에 전파시키고 제도화, 입법화하는 일도 일단 전체 총선에서 이겨야지 그게 실효성이 있고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자면은 지금 험지를 외면하고 편안한 곳에 가려는 장관, 차관, 그리고 대통령 참모 출신들 52명 중에서 국민의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28명, 54%, 영남 지역에 가려는 22명, 41%. 이 사람들은 특히 이 중에서 지명도가 좀 높은 인물들은 험지로 더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가에서도 나돌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